여러분, 혹시 멸치 드실 때 통째로 드시나요? 작고 귀여운 멸치.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손님이죠. 그런데 이 작은 멸치 한 마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5세 박할머니의 실화입니다. 평생 멸치를 사랑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멸치볶음, 멸치국수, 멸치국물,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죠. 칼슘이 좋다니까 통째로 먹어야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염좌련이 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밤새 뒤척이며 신음소리를 내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통풍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머니, 멸치 좋아하시죠? 특히 통째로 드시나요? 박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멸치가 통풍의 원인이었다니 말이에요. 사실 멸치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작은 몸집에 엄청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칼슘은 우유의 10배, 단백질도 풍부하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퓨린이라는 성분이었어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풍이에요. 특히 멸치의 내장 부분에 퓨린이 집중되어 있어서 통째로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답니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해 드릴게요. 진단을 받은 후 할머니는 절망에 빠지셨어요. 평생 먹어온 멸치를 이제 못 먹는단 말이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할머니, 멸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먹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내장 제거였습니다. 멸치를 손으로 잡고 머리를 살짝 비틀면서 당기면 내장이 쏙 빠져나와요.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면 퓨린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국물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멸치로 우린 국물에는 감칠맛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퓨린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국물을 우린 후에는 멸치를 건져내고 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양의 조절이었습니다. 하루에 20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에요. 20g이면 중간 크기 멸치로 약 15에서 20마리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죠? 박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셨어요. 처음엔 불편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발가락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6개월 후에는 거의 사라졌죠. 혈액 검사에서도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멸치를 즐길 수 있게 되셨어요. 여러분도 박할머니처럼 멸치와 현명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더 있습니다. 먼저 통풍 고위험군을 확인해 보세요. 50세 이상 남성, 폐경 후 여성, 가족력이 있는 분, 비만,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술을 자주 드시거나 육류와 해산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미 통풍 진단을 받으셨다면 아쉽지만 멸치는 완전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다른 칼슘 공급원을 찾아보세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들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멸치를 안전하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입할 때부터 신경 써야 해요. 너무 큰 멸치보다는
중간 크기를 선택하세요. 크기가 클수록 퓨린 함량도 높아지거든요.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사용하세요. 상온에 오래 두면 퓨린 성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요리할 때는 절대 기름에 튀기지 마세요. 기름으로 튀기면 퓨린이 더 농축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높아져요. 대신 살짝 볶거나 찌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멸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첫 번째는 맥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주로 멸치를 드시면서 맥주를 함께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맥주 자체도 퓨린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해서 통풍 위험을 2배로 높입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과 멘치를 함께 드시면 퓨린 폭탄이 되어버려요. 한 끼에 하나씩만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장류입니다. 닭간, 돼지간 같은 내장들도 퓨린이 매우 높아서 멸치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요산 배출을 도와줘서 통풍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멸치볶음에 방울토마토를 넣어보세요. 색깔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답니다. 두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요산 수치를 낮춰줍니다. 멸치 국물에 양파를 넣으면 감칠맛도 더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는 천연 요산 억제제라고 할 수 있어요. 멸치 요리를 드신 후 디저트로 체리를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멸치의 위험성에 대해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멸치의 놀라운 장점들도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드시면 이보다 좋은 건강식품이 없거든요. 멸치 100g에는 칼슘이 509m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우유의 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영양소죠.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단백질 함량도 놀라워요. 멸치 100g에는 단백질이 72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는 소고기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는 혈관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 D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햇빛을 쬐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특히 소중한 영양소죠.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멸치의 타우린 함량이에요. 타우린은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멸치에는 이게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멸치를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조리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영양사들도 추천하는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멸치 우린물 활용법입니다. 깨끗한 멸치 10g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30분간 우려내세요. 이때 끓이지 말고 살짝 데우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우린 물에는 멸치의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퓨린은 크게 줄어들어요. 이 물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지으면 감칠맛이 살아나면서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멸치가루 만들기예요. 내장을 제거한 멸치를 프라이팬에서 살짝 볶은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만든 멸치가루는 각종 요리의 양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소량씩 사용하니까 퓨린 걱정도 덜하고 칼슘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멸치 우유 스프예요. 멸치로 우린 국물에 우유를 넣고 끓이면 칼슘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요.
여기에 당근이나 양파를 넣으면 영양과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차를 인정하는 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양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멸치 외에도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할 다른 식품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먼저 당뇨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30% 이상이 앓고 있는 질병이에요.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실명, 신부전,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당뇨병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선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이 대표적이에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거나 현미와 흰쌀을 7:3 비율로 섞어서 드시면 좋아요. 처음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납니다. 채소도 중요해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들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 토마토, 노란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보라가지, 하얀 양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심장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심장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하지만 평소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심장에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올리브 오일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 덕분이라고 해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등푸른 생선도 빼놓을 수 없어요. 고등어, 꽁치, 삼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일주일에 2에서 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육류, 즉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은 심장에 독이 될 수 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과자나 빵류도 주의하세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로워요. 성분표를 확인해서 부분 경화유나 쇼트닝이 들어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치매는 모든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죠.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뇌에 가장 좋은 음식은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면 도움이 돼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동일하니까 부담 없이 드세요. 녹차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뇌세포 손상을 막고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해요.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빵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카레나 강황차로 드시면 좋아요. 검은 후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0배나 높아집니다. 다크초콜릿도 뇌 건강에 좋아요. 코코아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하루에 작은 조각 1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해요. 반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시력 저하죠. 노안, 안구건조증, 황반변성 등 다양한 눈 질환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 섭취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야맹증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시금치와 케일도 훌륭해요.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황반을 보호해서 황반 변성을 예방해 줍니다. 하루에 한 접시 정도 드시면 좋아요. 계란 노른자도 눈에 좋아요. 노른자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아연이 풍부해서 눈의 피로리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해 줍니다. 하루에 1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견과류, 특히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요. 비타민 E에는 눈의 노화를 막고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눈 건강에 좋아요. 안구 건조증 개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연어, 참치, 정어리 등을 주 2에서 3회 드시면 도움이 돼요. 반면 눈에 해로운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망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시니어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며 깊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하지만 올바른 수면 자세와 식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먼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체리 주스를 한 잔 드시거나 말린 체리를 조금 드셔보세요. 바나나도 좋은 선택이에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밤중에 다리 경련을 예방해 주기도 해요. 따뜻한 우유도 전통적으로 알려진 숙면 음료예요. 우유의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해줍니다.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허브차도 도움이 돼요. 캐모마일 차, 라벤더 차, 페퍼민트 차 등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면 좋아요. 반면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초콜릿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알코올도 처음엔 졸음을 유발하지만 나중에 잠을 깨게 만들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피부 건강과 주근깨, 검버섯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생기는 변화들, 특히 색소 침착은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죠.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수분과 항산화 성분이에요. 토마토는 최고의 피부 건강 식품 중 하나예요. 라이코펜 성분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아보카도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아보카도 토스트로 드셔보세요. 적색 채소들, 특히 시금치와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해 줍니다. 베리류도 피부에 좋아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죠. 견과류의 비타민 E도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 해바라기 씨, 호두 등을 조금씩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부에 해로운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은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 탄력을 떨어뜨려요. 또한 염분이 많은 음식들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죠.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고 구강 건조증이 생기며 치아가 시린 증상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으로 구강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먼저 이 잇몸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들이 최고예요. 오렌지, 키위, 딸기, 파프리카 등은 잇몸 출혈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키위 하나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C가 모두 들어있어요. 녹차도 구강 건강에 탁월해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고 구취를 없애줍니다. 식후에 녹차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들도 치아 건강에 필수예요. 치즈는 특히 좋은데 칼슘뿐만 아니라 인도 풍부해서 치아 에나멜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치즈를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구강 건조증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견과류를 씹는 것도 좋아요. 씹는 운동 자체가 잇몸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견과류의 아연 성분은 잇몸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음식들도 많아요. 사탕, 젤리, 끈적한 과자들은 치아에 달라붙어서 충치를 유발해요. 탄산음료도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키니까 가급적 피하세요. 신과일들도 주의해야 해요. 레몬, 자몽, 파인애플 같은 산성 과일들을 많이 드시면 치아가 시릴 수 있어요.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하지만 평소 식습관 관리로 8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뇌졸중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건 혈압 관리예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거든요. 혈압을 낮추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드셔보세요. 바나나가 대표적이에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마늘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생마늘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면 익혀서 드셔도 좋아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도 뇌졸중 예방에 탁월해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2에서 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베리류도 놓칠 수 없어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 특히 가공식품들은 혈압을 올려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라면, 햄, 치즈, 절임류 등은 가급적 줄이세요.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들도 위험해요.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나 빵류는 혈관을 막히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할머니도 처음엔 힘드셨어요. 평생 먹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죠.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바꿔 나가시니까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멸치 드실 때 내장 제거하기, 현미 조금씩 섞어 먹기, 하루에 채소 한 가지 더 먹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낼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세,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